나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문장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다음 달부터 투석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병실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105년 인생에서 가장 긴 침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이니까 어쩔 수 없지. 혹은 현대의학이 있으니 걱정 없겠지. 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생 책을 읽고 강단에 섰던 사람으로서 나는 지식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식은 두려움을 설명할 수 있지만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신장, 선정은 소리 없이 일합니다. 매일 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의 균형을 조용히 지켜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고로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프지 않으면 존재조차 있습니다. 마치 평생 묵묵히 가족을 돌봐온 노인처럼 신장은 아무 말 없이 혼자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한국신장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절반 이상이 증상이 뚜렷해질 때까지 자신이 환자인 줄 모른다고 합니다. 나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30대의 나였다면 그 진단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50대의 나였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의견을 구하러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105세의 나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준 하나의 능력, 바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었습니다. 도망치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한 세기를 살며 배운 유일한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저녁이 되면 발목이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피로가 쌓입니다. 그것을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나를 투석 직전까지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것은 값비싼 처방도 복잡한 의학 지식도 아닙니다. 한 노인의 조용한 말 한마디, 그리고 매일 밤 내가 지켰던 하나의 작은 습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 몸을 되돌려 놓았는지 오늘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면 알겠지. 하지만 신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눈에 띄는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마치 오래된 다리처럼 겉에서 보면 멀쩡한데 내부의 철근은 이미 녹슬어 있는 것처럼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처음 이상한 것을 느낀 것은 새벽 화장실에서였습니다. 변기에 거품이 일고 있었습니다. 작은 거품들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결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지만 나는 매번 다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인간은 두려운 것을 보지 않으려 할 때 얼마나 창의적이 되는지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부었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 조금 뻑뻑하다는 느낌. 처음에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느려지니까 라고 스스로 납득시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두덩이가 무겁고 볼이 전날보다 조금 더 커 보였습니다. 그것도 수면 부족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은 나이 탓으로, 입맛이 없는 날이 이어지면 날씨 탓으로, 나는 몸이 보내는 신호 하나하나에 변명을 붙이며 살았습니다. 50대, 60대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지는 않습니까? 저녁이면 발이 무거워지지는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거품 섞인 소변을 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은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정중한 경고입니다. 나는 105년을 살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젊을 때는 몸을 혹사하고도 다음날 멀쩡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언제나 버텨줬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여유는 줄어듭니다. 몸이 한번 보내는 신호가 어쩌면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거품을 처음 본 날로부터 혈액 검사를 받기까지 6달이 걸렸습니다. 6달. 그 시간 동안 심장은 계속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날, 의사는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 지에어스만치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수치는 정상이 아닙니다. 나는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의 언어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통증이 없다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이상 신호야말로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입니다. 그것이 내가 6달의 침묵 끝에 배운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밤 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투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기계에 몸을 맡기고 피를 걸러내는 삶, 나는 평생 독립을 지켜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했고 내 몸 하나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다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것이 병 자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은 참 길었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나보다 10살 아래, 그러니까 95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의사도 아니었고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며 안부를 물어왔고 나는 솔직하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부 그러더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석이 나도 몇 해 전에 그런 소리 들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고 있잖아. 나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옥수수 수염차 한 잔 마셨지. 그것뿐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순간 믿지 않았습니다. 105년을 살며 수많은 의학 서적을 읽었고 대학에서 수십 년간 학문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차 한 잔으로 신장이 낫는다는 말은 너무 단순하게 들렸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어디 있는가? 임상 시험은 거쳤는가? 나는 속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지금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기계에 몸을 맡기는 것, 아니면 95 노인의 말을 한번 믿어보는 것. 잃을 것이 없을 때 인간은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옥수수 수염, 유수수응아연, 오래전부터 한방에서 이뇨작용과 부종 완화에 쓰여왔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옥수수 수염 추출물이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돕고 사구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민간 지혜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겪고 전하고 또 전하며 살아남은 지식입니다. 그것을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오만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배워온 지식이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면 어쩌면 내가 배우지 않은 것 속에 내가 찾지 못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젊은 시절에 나는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105세의 나는 압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가까운 한약재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린 옥수수 수염 주십시오. 그것이 내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약재상에서 받아온 봉투를 처음 열었을 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누렇고 가느다란 실처럼 생긴 것들이 봉투 안에 가득했습니다. 향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은은하게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골 부엌에서 나던 그 냄새. 나는 한참 동안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풀이.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한 뒤였습니다. 의심은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말린 옥수수 수염 약 10g을 물 1리터에 넣습니다. 강한 불로 끓이지 않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15분 동안 우려냅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강한 열은 유효 성분을 날려버립니다. 뚜껑을 살짝 열어두고 김이 조용히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15분이 지나면 체에 걸러 찻잔에 따릅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잡았을 때 따뜻함이 느껴질 정도로 식힙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천천히 마십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그 단순함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뭔가 더 복잡한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재료, 더 정확한 계량, 더 어려운 과정.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들은 대부분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복잡함 앞에서 쉽게 지칩니다. 단순해야 매일 할 수 있고 매일 해야 변화가 생깁니다. 나는 그것을 밤의 의식, 일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차를 끓이는 15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책도 내려놓고 그저 약한 불 위에서 조용히 우러나오는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하루의 끝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내 몸에게 내일도 부탁한다고 말을 건네는 시간. 차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나와 내 몸 사이에 작은 약속이 된 것입니다. 심장은 밤에 일합니다. 낮 동안 바쁘게 움직이던 몸이 잠들면 심장은 비로소 본격적으로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옥수수 수염차를 자기 전에 마시면 그 온기가 심장 주변의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이뇨 작용이 활성화되면서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 더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심장이 밤새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을 차 한 잔이 조금씩 나눠드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부기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저녁 발목에 무거움이 덜해졌습니다. 세 달째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처럼 오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봄이 오듯 어느 날 문득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시작했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몸은 달력을 보지 않습니다. 몸은 꾸준함을 봅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씨앗을 심은 다음 날 열매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4개월, 나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몸이 피곤한 날도, 외출해서 늦게 돌아온 날도 그것이 내가 지킨 유일한 원칙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매일 지키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것을 얻습니다.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착각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달라지고 있는 것인지 체열실에서 피를 뽑으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이미 4개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개월 전 같은 복도에서 나는 투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의 침묵과 지금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무너지는 침묵이었고 지금은 기다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담당 의사가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리에 앉자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불길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침묵과 놀라움의 침묵은 다릅니다. 의사는 마침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크레아티닌 수치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구체 여과율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개선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소리 없이 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숨을 천천히 내쉬는 것처럼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105년을 산 사람의 기쁨은 젊은 날의 기쁨처럼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잔잔하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번져옵니다. 마치 이른 봄날 아침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의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으십니까? 식단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매일 밤 옥수수 수염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의사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의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의사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만성신장질환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내 투석 환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나는 그 숫자 속에 포함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숫자 밖에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압니다. 내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신장질환의 종류는 다양하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학적 처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직 시도하지 않은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담당 의사가 진료실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오십시오.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병원 마당의 나무들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4개월 전과는 달리 보였습니다. 두려운 흔들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흔들림으로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다시 내 몸을 믿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의사는 처음부터 이것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투석을 준비하라고 했던 그날 의사는 식단 조절과 약 처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분 섭취를 줄이라고 했고 단백질을 제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수수 수염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단순한 식물에 대해 현대의학을 공부한 그 의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을 때 서운함은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는 자신이 배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임상시험을 거치고 논문으로 검증되고 학회에서 인정받은 것만을 공식적으로 권고합니다. 그것은 옳은 원칙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권하다가 환자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의사들은 그 경계를 지키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옥수수 수염차를 먼저 권하지 않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치료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질병을 어떻게 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예방과 자연 회복의 영역, 특히 수천 년간 인류가 몸으로 검증해온 식물의 지혜는 아직 그 시스템 안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논문 한 편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의 연구와 수억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노인의 몸속에 축적된 경험은 논문 없이도 수십 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적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대화가 부족할 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05년을 살며 나는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완벽한 정부도 없었고, 완벽한 가족도 없었고, 완벽한 스승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의료 시스템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함을 탓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틈새를 스스로 채우는 것입니다. 의사가 말해주지 않은 것은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병원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보완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 세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권위에 순종하도록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면 따르고 어른이 정하면 받아들이고 의사가 처방하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는 생각합니다. 순종은 미덕이지만 맹목적인 순종은 때로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의사의 말을 존중하되 내 몸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보다 내 몸을 더 오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이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스스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병원에 가십시오. 반드시 가십시오. 하지만 병원에서 나온 뒤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이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의학과 자연의 지혜는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둘이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온전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왜 의사들은 이것을 먼저 알려주지 않는가?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을 이웃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조용히 전해야 합니다. 지식은 혼자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나눌 때 더 강해집니다. 이 영상이 그 나눔의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105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이 단순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는 성공이 중요했고, 중년에는 가족이 중요했고, 노년에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5세가 된 지금 나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단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바로 매일을 살아가는 작은 성실함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병도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둘 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쌓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무엇을 마시는지, 매일 아침 무엇을 생각하는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얼마나 성실히 듣는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10년 뒤에 몸을 만듭니다. 나는 그것을 4개월의 경험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105년의 삶 전체가 가르쳐준 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오늘 내 몸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충분한 물을 마셨습니까?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합니다. 자녀의 밥상을 차리고, 부모님의 약을 챙기고, 친구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오래 함께 해야 할 존재, 바로 내 몸에게는 얼마나 소홀했습니까?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타인을 돌볼 수 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밤 옥수수 수염차를 마십니다. 그것은 이제 치료를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만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차를 끓이는 15분 동안 나는 오늘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내 몸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는 않았는지 찻잔을 손에 쥐고 따뜻함을 느끼며 나는 생각합니다. 이 온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가 심장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다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매일 밤 성실하게 만들었고, 그 성실함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부모님이 계시다면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부모님이 이미 곁에 안 계신다면 오늘 밤은 자신을 위해 차 한 잔을 끓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것 하나를 손에 쥐고 잠시 자신에게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내일도 잘 부탁한다. 그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작고 가장 강한 시작입니다. 나는 지금껏 많은 사람들의 삶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하게 살다 쓸쓸하게 간 사람도 있었고, 조용하게 살다 평화롭게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를 가른 것은 재산도 지위도 자녀의 수도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성실함이었습니다. 몸을 아끼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그 태도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결정지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값비싼 치료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밤 조용한 부엌에서 약한 불 위에 올려진 찻주전자 앞에서 시작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한 잔씩 그 작은 정성이 쌓여 어느 봄날 아침 당신의 몸이 다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매일 밤의 조용한 찻잔 하나입니다.